그러니까 20대 공인중개사 그 지망생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진짜요? 20대. 그러니까 20대인데 중개업 해볼까 이러거나, 그러니까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보다 네.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잠재 중개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20대 중개사로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개업이 어렵다는 그 시선도 있고, 아니면 젊은 중개사가 오히려 성과가 내기 좋다 이런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쵸. 어떤 느낌인지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20대 공인중개사를 제가 사실 요즘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이제 멋있는 말로 디벨로퍼라고 아우. 하잖아요. 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인중개사라는 그 업 자체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의 첫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막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고, 건축 관련해서도 무슨 건축 자재라던가 어떤 형식, 뭐 콘크리트, 목조 뭐 이런 식으로 네.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조만간에 저희 채널에서 컨텐츠로 아마 좀 쓰일 것 같은 부분인데, 단독주택을 좀 짓게 될 것 같아요. 직접 살 집을, 직접 거주할 집을 그렇게 짓게 될 것 같아서, 그 정확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네. 그래도 어떤 지역에? 일단은 후보지는 남양주 평내호평입니다. 호평동인데, 그쪽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타운하우스나 뭐 단독주택 단지라던가 제가 작업을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관심이 있어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 이제 호평동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몰라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는 그대로 일하는 거고요. 아니요, 뺄 그것도? 겁니다. 네, 왜냐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필요가 없어서 사무실 빼고 그냥 사업지를 아예 저희 호평동 그 괜찮은 것 밑에 그 어차피 단독주택이니까 제가 이제 바닥을 까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토목공사 해가지고 지하 1층에다 작업실 만들고, 여긴 근생으로 아예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옆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조그맣게 사무실 놓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 작업 하고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오,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비급 실리콘밸리 거라지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단독주택,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거 전문 중개사로 좀 이렇게 그 와이드하게 볼 거니까 시장을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단독주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무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동대문구 장안동은 그런 고급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있는 동네가 아닌데, 맞아요. 단독주택, 고급주택 전문 중개사가 맞아요. 뜬금없는 곳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그쪽으로 가는 그쪽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이 컨텐츠로 삼으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벤츠 자동차 딜러분들 보면은 벤츠를 사서 타시면서 내가 타보니 이렇더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살아보고 지어보니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실수요자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디벨로퍼가 꿈이라는 게 지금, 근데 이거 지금 그 실거주 목적 집 하나 짓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희 집 짓는 그 과정을 뭐 콘크리트라고 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의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갈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짐이라도 나르든가 아니면 현장 감독이라던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조금 그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여기서부터 A부터 Z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 한번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여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의뢰를 받아서 지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거 개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예 뭐 멀리- 창원이 부동산 막 진짜 오피스 빌딩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 상업용이나 이런 오피스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오피스텔 뭐 네. 이런 쪽은 제가 사실 흥미가 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네. 짓는 거에 대한 맞아요. 꿈이 생긴. 근데 이게 네, 혹시 말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여기서 용현 대표님이 말하는 디벨로퍼라는 게 그 개발하다에 ER 붙인 그 맞아요. 네. 부동산 개발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시행사라고 이야기 보통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디벨로퍼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좀 검색해보고 했는데 네. 시행사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라는 게 그 시행, 시공 모든 과정을 그렇죠. 다 사실은 이제 아우르는 맞아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사실 기회가 조금 닿을 수도 있는 게 맞아요. 저희 외삼촌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개발을 종합건설을 하고 하고 계세요. 네, 중개업에서 네.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모델이 네. 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을 모델로 삼아서 네. 한번 음. 외삼촌한테 좀 이렇게 밑에서도 배워볼 수 있으면 배워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다른 더 레벨업 해가지고 뭔가 다른 가치를 또 만들어가는 일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또 개발업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히려 또 개발업하면서 중개업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기가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중개업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진입하는 젊은 중개사분들이 볼 때 사실 그 동네에서 중개하는 거에 만족하려고 지금 중개업에 진입하는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업이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군에서 거의 최정점에 있는 맞아요. 일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시행사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냥 부동산 개발자, 부동산 개발회사가 맞는 거고 그 최초의 토지 매입부터 나중에 그 소비자들이랑 최접선에서 만나는 분양까지도 총괄하는 게 원래 디벨로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트럼프가 했던 일이 그런 건데 우리나라 시행사는 사실 그렇게 일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시행사라고 하면 그냥 돈줄이잖아요. 그냥 돈만 대고 땅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시행사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다른 보통 뭐 PM 용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고 분양은 또 분양 대행사가 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죠 우리나라 시행사분들은 그래서 또 용현 대표님이 디벨로퍼 얘기해 주시니까 뭐 좋은 디벨로퍼 되길 바라면서 이게 저는 네. 디벨로퍼라고 했을 때 되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죠. 되게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좀 수다를 떨다 왔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부동산 수다 떨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디벨로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디벨로퍼에 대해서는 아니고 제가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언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인분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분은 뭐 1년에 하나씩만 이제 그 디벨롭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은 집을 지었다 하면은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콜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10억, 20억이든 주고 내가 사겠다라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압구정에 계신다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전 누군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굉장히 희귀성 있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믿고서 딱 바로 이렇게 사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렇죠. 이름을 좀 명품화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브랜드화 그러니까 시키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시공사에 대한 브랜딩은 있어도 그 디벨로퍼에 대한 그러니까 시행사에 대한 그 브랜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디벨로퍼잖아요. 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근데 그런 데는 아예 건물 이름에 트럼프라는 이름 박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시도는 하고 있어요. 막 그 신형 같은 데서 뭐 지웰시티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브랜드는 잘 몰라요, 보통.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디벨로퍼가 그 사업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A라는 사업을 잘했으면 이제 B도 잘할 것이고 C도 잘할 것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가 브랜딩에 반영이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 시공사는 돈 받고 그냥 건물 지어준 사람인데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건물 잘 짓는 거에 대한 신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좀 큰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 가야 될 길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벨로퍼는 너무 사실 걱정하다. 네. 우리나라 디벨로퍼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에 5개라 그래서 5개 시행할 때까지 안 망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있지만 물론 막 3대 디벨로퍼 이런 애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나 개발한다 나 디벨로퍼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2개 하면 일단 큰 돈 벌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주체하기 어려운 거죠. 거기서 더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또 그 뭐 돈도 올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오히려 더 쫄딱 망하는, 오히려 막 길바닥에 나가는 막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옛날에 또 그 굿모닝 시티라고 네. 그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네, 네. 그러니까 시행사가 잘못한 건데 그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개발업이 그러니까 많이 욕 먹었던 사례인데 이제 IMF 이후에 그래도 디벨로퍼라는 게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MDN 그룹 같은 조금 그나마 지금 전문화되고 있는 근데 그 용현 대표님 같은 이제 젊은 디벨로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더 시장이 밝아지겠죠. 젊으니까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꿈인 거죠. 네. 그래서 중개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디벨로퍼나 다른 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길로 넘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진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개사가 우리가 중개사 좋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무슨 뭐 이거 20대 때 입문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질문해 네. 주신 게 네. 디벨로퍼라는 게 시행사라고 하셨는데 그 개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라는 거죠. 아. 디벨로퍼라는 거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면은 그 뭐 시행, 시공, 뭐 건축을 하기 위한 뭐 자본을 대는 분들, 설계 이런 거를 중간 다리에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네. 그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들도 자기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다 직접 막 타일 깔고 벽 그렇죠. 도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목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중심에서 이제 그런 중개를 해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자본도 되고 네. 뭐 제가 직접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지 하면 좋겠지만 자본은 뭐 생기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 자본이 생기고 나서 제가 시공까지 해갖고 시공 들어가서 제가 막 미싱질하고 미장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 그렇죠. 그 중간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디벨로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협케이님이 주신 그래도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자면 이제 디벨로퍼라는 게 곧 시행사라고 하셨는데 그게 개인이 활동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 맞아요. 디벨로퍼라고 하면 그냥 그 회사를 의미하죠. 보통 그 개인을 내 직업이 디벨로퍼야 이런다기보다 그 맞아요. 회사를 협케이님이 얘기한 시행사를 보통 디벨로퍼라고 하고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곧 디벨로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론 더 네.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가 아닐까 그냥 싶습니다. 공인 중개사 이것처럼 이렇게 개개인의 그 개개인을 표현한다기보다 그냥 맞아요. 그 부동산 중개 법인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디벨로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 언젠가 뭐 제가 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꿈을 가지는 그렇죠. 거 자체는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이제 회사를 말하는 거 네, 맞는데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디벨로퍼라는 이제 표현이 트럼프도 이제 자기를 디벨로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라 자기를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 안에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개인을 디벨로퍼라고 명명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 맞아요. 질문하신 것도 맞긴 맞아요. 맞죠. 예, 근데 맞죠. 우리나라에서 틀린 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회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말들이 다 뭔가 이렇게 막 네. 뭐 잘못됐어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어 영어 디벨로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돼서 오는데 그렇죠. 누구나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일반 좀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또 리얼 이스테이트 디벨로퍼를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맞아요. 개발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 디벨롭이라는 표현 그냥 회사 같은 데서도 맞아요. 야 너 그거 디벨롭 해라 뭐 이런 거 그냥 하더라고요. 흔히 표현은 수연인데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개발하는 사람인 거죠. 우린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디벨로퍼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생략하고 그냥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요즘 좀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그냥 네. 그 전에는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중개를 막 어떻게 하는데 중개를 하는데 이 중개에서 멈춰야 되냐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더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중개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아. 중개라고 하면은 진짜 주택을 중개하고 전세, 월세, 네, 네. 매매 뭐 이런 것들을 이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네. 것 중개의 영역인데 네. 그거에 한 발 좀 앞서서 내가 만약에 땅을 중개를 했으면 네. 그 중개한 땅을 지어 올려보고 네.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벨로퍼라는 그 생각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네. 멋진 단어를 찾아서 디벨로퍼 멋있는데 그렇죠. 무작정 던진 거죠. 혁키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토지 맞아요. 매입부터 네. 개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나면 이 좀 집도 좀 신경 써서 내장재부터 해가지고 뭐 건물 전체적인 외관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정도 레벨까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먼 꿈이지만 나중에는 저 집은 조용현이 지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딩이 되는. 네, 건물 보면은 저거 누가 디자인한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나아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꿈입니다. 용현 대표님의 지향점이 또 지금 남양주 가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곳에 그러니까 주거 안착해주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반경이 서울 수도권인 거고 수도권까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수요 많잖아요. 이제 서울에 아파트 빽빽하게 살다가 같은 돈이면 이제 경기도 조금 외진데 가면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넓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는 이제 갈까 말까 뭐 이런 수요들도 많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전시켜주는 뭔가 그런 그런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더 나아가면 이제 내가 직접 지어서 이제 거기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왜냐면은 그 소개를 해주다 보면 이 집은 여기가 좀 아쉽고 저 집은 저희가 조금 아쉽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반영해서 그 실제로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지은 집 같은 느낌으로. 근데 대부분 개발업자들은 사실 그런 소비자 니즈를 잘 알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무슨 직접 그 최접선에서 소비자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맞아요. 지향점이 그런 거인 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 단독주택 단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영상 찍어서 올렸던 부분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 올렸던 영상들이 인테리어 그때 롯데 시그니엘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엘 그냥 오 좋네요. 와 좋다. 그냥 이러고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최근에 무슨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를 진짜 끝내주게 해왔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그 어쨌든 고급 주택이냐 아니냐를 이제 당장 집에서 딱 볼 수 있는 부분은 인테리어가 제일 크잖아요. 최근에 이제 헤리티지인가? 라는 이제 헤리티지라는 분양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하나 오픈한 현장이 있는데 그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영상 통해서 배웠던 인테리어 고급 인테리어의 그 시공 방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와, 이래서 고급 주택이구나. 이래서 다르구나. 제가 다른 집들 막 다녀보니까 막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면은 제가 막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막 이건 이래서 별로고 이건 이래서 별로고 막 그래요. 이게 점점 생기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그 실수로 돼서 막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